만물이 움트는 봄, 어느덧 3월이 됐습니다. 이 봄이 오게 되면 이 우리 몸속에 에너지가 부족하게 돼서 이 춘곤증도 오게 되고요. 이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수면이 부족해지고 또 입맛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더욱더 우리 몸에 봄의 기운을 더욱더 팍팍 불어넣어줄 수 있는 신선한 식재료가 있다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돋는 봄이 왔습니다. 제주에 들녘에도 파릇파릇 보리싹이 자라나 푸른 빛이 감돌기 시작했는데요. 봄의 기운을 깨우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이 봄에 우리 몸에 이제 에너지를 팍팍 불어넣어준다는 그러한 식재료가 있다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이 새싹보리입니다. 새싹보리. 새싹보리요. 예. 그러니까 보리는 많이 봤는데 새싹보리. 뭐 당연히 뭐 새싹이겠죠. 예.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거 그 일반 보리랑 꽃 같은 건데 네. 이제 콩나물 키우던 물로만 이렇게 해서 실내에서 이제 깨끗하게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밭에서 키우는 건 우리가 보리 알맹이를 식량으로 쓰기 위해서 키우는 거고, 요거는 워낙 그 보리싹이나 이 뿌리가 이제 몸에 좋아서 이거 식용으로 싹을 먹기 위해서 키우는 거, 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새싹 시기의 보리는 식물 영양 성분이 가장 풍부한 슈퍼푸드로 불리고 있는데요. 여기는 보다시피 이렇게 흙에서 키우고 이게 대가 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건 아직 대가 안 서고 새싹 그냥 있고. 그래서 이거는 새싹이 아니죠. 아, 새싹을 지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이거 새싹 시기가 아주 지난 거죠. 그럼 이거는 식용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식용하면 효과가 좀 없죠. 이건 뭐 이보다 더 크면 그냥 아예 보리 떼고, 이게 보면 아까 우리 거는 연하게 이파리만 있지 않습니까? 저기 실내에 거는 지금 이게 대가 서 있잖아요. 이거는 새싹이 아니죠. 또 이게 이렇게 흙에 있으면 이제 기생충도 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균도 묻을 수 있어서 이런 거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새싹보리는 재배하기도 쉽습니다. 흙이 아닌 수경 재배를 이용해서 모판에서 싹을 틔우고 일주일 정도 키우면 바로 수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뭔가 막 계속해서 나르시던데 무슨 과정이에요 지금은? 아, 이거 파종해요. 지금 물에 하루쯤 이제 담갔다가 지금 파종하는 거예요. 골고루 이렇게 피는 작업일 것 같은데. 예. 이유가 있어요? 예, 골고루 펴줘야 네. 새싹이 골고루 잘 나죠. 보리 이제 씨앗인데 이걸 24시간 물 담갔다가 저렇게 파종을 합니다. 24시간 물에 담그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물이 있어야 먹혀 있어야 발화가 빨리 됩니다. 어차피 씨앗이라는 게 땅속에 들어가도 수분을 흡수해야 발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리 물 주는 겁니다. 보리 씨앗이 담긴 모판은 6시간마다 물만 주면 며칠 후 자연의 생명력을 머금은 싹을 틔우는데요. 오곡 중에서도 영양이 풍부하다는 보리는 새싹일 때 비타민과 미네랄 등 각종 영양분이 풍부해서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거 우연히 옛날에 그 TV 보다가 미국 병원에서 이제 그 새싹을 키워서 환자들한테 먹이는 걸 봤습니다. 이게 몸에 워낙 좋다고. 그래서 막 꿈을 이제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새 와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새싹 채소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무공해 식품이면서 안전한 먹을거리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씨앗을 뿌리고 일주일 안에 수확하기 때문에 살균제나 제초제, 성장 촉진제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체 양분으로 크는 거기 때문에 자체 양분이라면 어떤? 보리 종자의 씨앗 자체의 그 양분으로 이거 키우는 거지 다른 건 뭐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냥 물도 안 줘요? 물만 줍니다. 물만. 예, 완전히 물만. 뭐 농약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농약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연한 새싹보리는 식감이 부드럽고 뿌리부터 잎까지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뿌리를 꼭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아,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뿌리가 더 좋다고 하는 내용을 알아서 자기는 뿌리를 같이 보내달라고 해서 뿌리를 같이 보내주는 분들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뿌리가 이 씨앗에서 나온 뿌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싱싱하긴 한데 맛은 없습니다. 싱싱한 포도 냄새가 납니다. 드셔보면. 드실만 하세요? 나야 이거 자주 먹는 사람이라 먹는데 처음 먹는 사람은 잘 못 먹는 분도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새싹보리는 물을 전혀 넣지 않고 착즙을 해서 마실 수 있는데요. 과일이나 우유를 넣으면 쓴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 나 이 보리 냄새가 너무 좋아. 네, 그래요. 괜찮죠? 바나나 우유를 넣어도 보리 맛이 강합니다. 그럴 거예요. 보리가 워낙 써서요. 네. 요즘 이제 드시는 분이 이제 이거를 뭐 몸에 좋다고는 하지만 이제 드셔보고 아우 너무 써서 못 먹겠어요. 그러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또 이게 예, 특유의 또 예. 이 맛이잖아요. 보리 예, 맛이잖아요. 예. 되게 먹다 보면 네, 적응이 돼가지고 예, 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조금 전에 그 새싹 보리를 이용해서 네, 또 우리가 또 어떻게 이제 가정에서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 네, 네.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저는 간단해요. 새싹보리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을 섭취하기에 좋은 웰빙 식품인데요. 자, 드디어 양파와 새싹 보리 예, 무침이 완성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냄새도 한번. 오, 세상에. 괜찮죠? 네, 일단은 이 비주얼도 비주얼이지만 맛이 너무 궁금해요. 네. 자, 먹어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한쪽 크게 져가지고, 네, 저는 이제 보리 알싸한 맛이 참 좋아가지고 볼을 좀 많이 넣을게요. 예. 그래서 밥 주세요. 너무 밥, 짜요? 밥. 짜요? 밥도둑이네. 예. 입맛 없을 때. 네, 이거 야, 식초가 이거에 먹으면 곁들여서.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맞네요. 네. 양파의 그 단맛이랑 네. 이 보리의 그 쌉쌀한 맛이 네. 섞여가지고, 네. 야, 이거 되게 감칠맛이 계속 돌아요 이게 네, 지금. 네. 이거 진짜 고기 드실 때 네, 싸 드시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야, 세계 4대 재배식물 중 하나이자 오곡 중의 으뜸이라는 보리. 각종 영양 성분이 응축돼 있는 새싹보리는 가정에서도 손쉽게 키울 수 있고 다양한 요리에 넣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움트는 봄, 영양 덩어리 새싹 채소로 건강한 에너지, 봄의 기운을 가득 채워보세요. 세계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곤충이 가진 단백질은 육류에 비해 최대 77%가 높고 이미 전 세계 약 20억 명의 사람들이 식용 곤충을 먹고 있다는 사실. 어른들이 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시는 거거든요. 혐오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미래 식량입니다. 특별히 다른 맛을 섞지 않아도 달콤하고 그다음에 고소한 맛이 나는 게 특징이고 이제는 수출 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식용곤충.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식용곤충에 대한 편견 지금부터 확 깨드립니다. 식용곤충에 대한 편견 첫 번째. 깨끗하지 않다는 시선들인데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먼저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는요. 고소애라고 식용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고소애 농장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요. 고소애의 주식 먹이가 밀기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밀기울을 주고 있는, 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흔히 밀웜이라고도 알려진 고소애는 고소한 맛이 나는 애벌레라는 뜻. 이래봬도 아무거나 먹지 않는 까다로운 곤충인데요. 주로 쿠키를 만들 때 사용되는 밀기울과 과일을 먹고 자란답니다.
과일 같은 거 얘네들 수분 공급이랑 비타민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주는 건데요. 채소보다는요, 과일을 주면 얘네들이 달기 때문에 더 잘 먹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일을 줄 때 제가 사육상자에 담아놓으면은요, 눈으로 보일 정도로 얘네들이 잘 먹어요. 여름에 같은 경우는 수박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수박이 안에 이렇게 맛있는 거는 사람이 먹고요. 껍질이랑 그런 거는 또 얘네들 주면은 깨끗하게 뭐 우리 사람들이 먹는 과일은 다 먹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먹이원을 먹고 이렇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용곤수로 드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유통 전엔 뱃속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48시간 이상 절식하는 것이 원칙. 게다가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서 성장 단계별로 철저하게 관리받고 있습니다. 주로 건충들은 원형 아니면 분말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형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식감이 씹히는 식감을 느끼기 위해서 건조한 새우 맛이 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분말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형태 그대로 드시기가 좀 거부 반응이 좀 있으신 분들은 분말을 찾으시는데요. 분말을 드실 때는 그냥 요거트나 옆으로 그냥 태워서 드시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식감은 바삭하면서 맛은 고소한 식용곤충, 깨끗한 사육 환경에서 관리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곤충에 대한 두 번째 편견. 우리는 그동안 곤충을 먹지 않았다? 아닙니다. 식용곤충은 음식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약용으로는 오래전부터 먹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곤충을 주로 약으로 먹어왔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군뱅이라고 불리는 휜 점박이 꽃무지 유충은 동의보감에 효능이 기록된 약재란 말씀. 군뱅이는 톱밥, 특히 발효톱밥을 먹고 자랍니다. 제대로 이렇게 발효된 톱밥을 먹고 자란 군뱅이가 더 건강한 몸에 좋은 군뱅이가 됩니다. 꽃뱅이는 주로 약용집으로 생산되는데요.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부턴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기계가 4대가 들어가 있는데 저쪽에 있는 게 혼합기고요. 여기가 이제 압력으로 짜는 거예요. 그래서 약의 고유의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짜는 거예요. 군뱅이를 여기서 이제 스팀 살균해가지고 건조한 거를 로스팅한 다음에 이제 이 건조물을 분쇄를 해가지고 파우더를 잡아서 그 분쇄한 파우더를 여기 솥에 넣어가지고 24시간 정도 따리거든요. 그게 조금 특징적인 겁니다. 인기의 척도가 되는 건 역시 온라인 판매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시장 반응은 대체로 좋은 편입니다. 특별히 다른 맛을 섞지 않아도 달콤하고 그다음에 고소한 맛이 나는 게 특징이고 한번 맛보고 찾는 사람들은 또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허용 가능한 식용곤충은 이렇게나 많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닌 그동안 꾸준히 먹어왔던 점 확인 완료. 곤충에 대한 편견 세 번째는요, 맛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자극적이지 않고 일반 식재료와 잘 어울리는 식용곤충, 디저트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전국 최초로 식용곤충 조리 아카데미를 연 경북 예천의 경우 지금도 레시피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얘가 고소해인데요. 고소해 같은 경우 이렇게 갈아서 분말을 만들면요, 전혀 혐오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든 좋고요. 여러분들이 혐오스러운 곤충이라고 하지만 이건 혐오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미래 식량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이 나의 미래라고 보시면 돼요. 맛을 보기 전까지는 겉모양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기 마련. 하지만 조금만 고민해보면 식용곤충을 활용할 수 있는 요리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거부감을 없애는 방법은요, 요플레에 이렇게 분말을 내서 요플레에 타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우유에 타서 드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국이나 찌개 이런 데 같이 첨가해서 드시면 돼요. 수많은 연구 끝에 완성한 식용곤충 레시피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햄 그러면 무척 어렵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저희 주위에 있는 이런 식자재들, 모든 야채, 그 다음에 또 냉장고에 있는 뭐 무화과 말린 거라든지 또 마늘전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을 있는 걸 다 혼합해서 만들 수 있는 저희가
파이토케미칼처럼 정말 저희한테 친환경적인 그런 건강한 햄을 오늘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잘 보시고 집에서 있는 재료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야채를 이용해서 여기에 쌈 형식으로 싸서 찌면 그게 햄이에요. 저희들은 뭐 햄 그러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한번 보시고 집에서 한번 오늘 저녁에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식용곤충을 이용한 건강햄 만들기 첫 번째, 먼저 다진 고기와 식용곤충 가루를 섞어 반죽해 줍니다. 두 번째, 반죽을 담을 그릇으로 파프리카를 준비해 주세요. 세 번째는 채소 다지기. 이때 채소의 종류는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햄은 고기와 밀가루를 이용해 반죽하는 반면 식용곤충 햄은 채소를 더해 식감을 살려주는 게 포인트. 계속해서 다진 채소와 함께 고기 반죽을 야무지게 섞어주고 파프리카 속을 채우거나 채소쌈을 이용해 돌돌돌 말아주면 어때요? 곤충에 대한 거부감을 줄인 특급 레시피. 이 정도면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찜통에서 20분 정도 푹 익혀주면 식용곤충 건강햄이 완성됩니다. 영양은 물론 맛까지 잡은 식용곤충,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려서 감칠맛을 더해준다는 장점도 있으니 두루두루 활용해보면 좋겠죠. 이제 식용곤충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살포시 접어두고 여러분도 직접 한번 맛보시면 어떨까요? 친환경이라 안심.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식용곤충. 지금 먹는 음식이 나의 미래입니다. 건강하게 맛있게 드세요. 작은 가축이라 불리며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식용곤충. 미래 대체 식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사육 환경은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거부감을 줄이는 색다른 레시피까지 점점 성장하고 있는 식용곤충의 세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보내주세요. 제가 지금 어디 가냐고요? 새해에 큰맘 먹고 이 식물 하나를 마련했는데요. 생각만큼 잘 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픈 식물들을 고쳐주고 또 식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힐링 카페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바야흐로 봄. 겨우내 답답한 일상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초록색 생기를 듬뿍 불어넣어주는 새로운 장소가 등장했습니다. 식물을 보고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꾸고 배울 수 있다는 가드닝 카페. 함께 가보실까요? 아직은 겨울의 기운이 채 가시지 않고 남아있는 때, 지난해 청주 방서동에 문을 열었다는 가드닝 카페를 찾았습니다. 크고 작은 화분에 심긴 식물이 반겨주는 이곳은 실내 정원 같기도 하고 미니 식물원 같기도 한데요. 예쁘다. 어머, 이 식물 나보다 키가 크네. 이건 이름이 뭐지? 예, 이 식물은 아레오카리아라고 호주가 원산지인 소나무과 식물인데요. 이제 공기 정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실내에서 잘 자라고 무엇보다도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로 많이 활용되는 식물입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혹시 대표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식물의 이름을 이렇게 잘 아시는구나. 근데 저는 여기 봤는데 식물들이 엄청 많아요. 무슨 작은 식물원 같더라고요. 여기 어떤 곳이에요? 여기 이제 가드닝을 테마로 해서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다양한 식물을 소개하고 또 식물을 기를 때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는지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즐겁게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식물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이는 공간. 네. 별다른 인테리어가 필요 없는 가드닝 카페. 누구나 편히 차를 즐길 수 있는 이곳은 식물을 테마로 한 만큼 공간 설계부터 특별하다고 합니다. 일단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방수 형태의 배수로를 깔아서 물을 좀 흠뻑 줄 수 있게끔 해놨고요. 앉아서 드시는 분들도
와서 자유롭게 좀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고요. 저쪽 창에 있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 배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식물들을 매립을 해서 그 식물들이 잘 자라게끔 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아예 흙을 이렇게 딱 심으신 거예요? 네, 아예 저쪽 가지고? 심었어요. 네. 그 덕분에 카페 안에서도 식물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식물을 구경하는 것뿐 아니라 구입도 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열리는 가드닝 클래스에 참여해 직접 가꿔볼 수도 있답니다. 어떻게 이런 구상을 하셨을까요? 최근에 뭐 공기정화 식물이다, 반려식물이다 해서 식물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고 또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식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런 것들을 서포트해주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아서 식물과 관련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오픈하게 됐습니다. 가드닝 카페의 특징을 보여주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머, 여기 너무 멋진데요? 바로 아뜰리에라고 불리는 카페 안의 유리 온실입니다. 아무리 가드닝 카페라도 네. 이 카페 안에 이런 유리 온실이 있는 거 좀 처음 봤거든요. 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저희가 이제 또 홈가드닝 쪽을 컨셉을 실현하다 보니까 실제로 아파트 같은 실내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식물들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갈이 같은 거 할 때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공간적으로. 그런 경우 이제 여기 와서 직접 분갈이도 해가고. 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싱크대 같은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흙 같은 걸 다루기 때문에 네. 집에서 하면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좀 보셔도 되고. 홈가드닝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곳이군요. 근데 정말 그 식물 종류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몇 종류 정도 돼요? 지금은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철이니까 네. 130에서 50개 정도. 또 이제 봄철 되면 한 200종 정도가 여기에 배치가 됩니다. 그럼 진짜 조금 더 따뜻해진 봄이 오면 더 많은 식물들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봄부터 가드닝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니까. 가드닝 카페와 유리 온실 안에는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여기 진짜 예쁜 식물 너무 많아요. 특히 요즘 또 공기정화 식물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뭐 여기서 좀 추천해줄 만한 그런 식물들이 있을까요? 공기정화 식물로 유명한 식물은 여기 아레카 야자를 추천드리는데요. 바로 뒤에 있네요. 네, 이 아레카 야자는 그 나사에서 지정한 공기정화 식물 순위가 있어요. 그 순위에서 1위한 식물로 굉장히 유명한 식물이에요. 우와, 1위한 식물이에요? 네. 그럼 이거 가져다 두면 뭐 제 방이 굉장히 공기가 맑아지거나 그러나요? 네. 그래요? 독성 제거 효과도 있고 냄새 제거 효과도 있어가지고요. 아마 공기가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드닝 초보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식물도 있다는데요. 선인장 종류도 추천드리고요. 선인장이구나. 네. 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수투키라고 하는 다육이 식물이에요. 이제 선인장이나 다육이는 모두 물을 그렇게 자주 주지 않아도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처음에 식물 접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리하기 쉬운 식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런데 사실 이런 말 드리기 좀 창피하긴 한데 저 선인장도 좀 죽여봤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관심과 사랑을 많이 주시고 사람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리고 물 주기를 정확히 지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 주기를 이렇게 미안해지네요, 그 친구에게. 햇볕이 잘 드는 곳에는 뭔가 포스를 풍기는 이색적인 식물도 있습니다. 뒤에 있는 식물은 굉장히 기품 있어 보이는데요. 이 식물은 뭐예요? 이거는 소철이라고 하는 식물이고요. 네, 다른 식물과 마찬가지로 공기정화 효과도 가지고 있고 수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제 한번 잘 키우시면 오랫동안 키우실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 소철 마음에 들어요. 근데 요즘 판매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가격대가 조금 비싸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이 소철은 이제 보시다시피 크기도 있고 수영이 굉장히 이쁘게 자랐기 때문에 저희 매장에서는 고가에 속하는 식물로. 그래요? 그래서 기품 있게 느껴졌나? 네. 식물들과 함께 편안하게 차 한잔할 수 있는 이곳. 벌써부터 입소문이 나고 있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식물이나 토분을 구입하러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식물 카페가 많지 않은데
청주에 이런 데가 생겨서 저희 식물 기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예쁜 게 너무 많아서 이제 키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개 두 개씩 키워보니까 또 다른 걸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이 카페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분을 앞에 놓고 열띤 대화를 나누는 분들이 보이는데요. 물에다 심었는데 얘가 시들시들해서 얘가 이렇게 처지는. 그쵸. 근데 죽던. 그거는 물관이 다 이미 말라버린 상태니까 물이 안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럼 얘가 이렇게 시들은 거는 안 되는 물이 거죠. 없는 거예요? 예. 물관이 조직이 다 무너진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선 식물 119의 날을 정해 아픈 식물의 상담도 받을 수 있는데요. 상담자는 원예치료사이면서 신지식인이기도 한 한현석 선생입니다. 내가 키우는 식물의 상태와 문제점을 진단받고 처방도 받을 수 있어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성껏 키운다고 키웠는데 자꾸 죽어서 왜 그런지 제가 제 손이 똥손인 건지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서요. 모르겠더라. 전문가 분한테서 한 번도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선생님 이렇게 정말 식물이 잘 자라는 게 좋지만 힘들잖아요. 이런 분들 많이 오시죠. 일반 분들은 이제 식물을 나만 못 키운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못 키우는 게 아니라 환경을 못 맞추거나 잘못 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가시면 다음번엔 잘 사시고 잘 기르면 안 죽이게 되는 거죠. 예, 많습니다. 이렇게 못 기른다, 난 못 기른다 이런 분들이 많죠. 똥손 아니셨는데요? 이렇게 진단과 처방을 받은 후에는 유리온실 안에 있는 작업 공간에서 직접 실습하고 분갈이도 할 수 있답니다. 식물을 처음 키우는 초보자들도 자신감이 쑥쑥 자랄 것 같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건 너무 금방 자연스럽게 잘 돼서 저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오늘은 드네요. 그럼 아까 알려주신 대로 지금 해보신 거예요? 네. 되게 쉬워요. 햇볕이 잘 드는 카페의 통창 앞에도 식물 화분들이 보이는데요. 이건 열무, 이건 상추인데요. 손님들이 가정에서 키우시다가 잘 자라지 않을 때는 이곳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잠시 맡겨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잘 자라야 될 텐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드닝 카페에서는 주기적으로 가드닝 수업이 열리기도 한다는데요. 오후 시간이 되니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카페에 모였습니다. 열심히 수업 중이신 것 같은데 어떤 수업이에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클래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달에 맞게 테마나 주제를 정해서 식물에 대한 설명, 관리 방법, 그리고 분갈이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컨셉이에요? 오늘은 설란이라는 식물을 심고 있는데 이제 설란이 새로운 시작, 출발을 의미하는 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입학하거나 한 학년 위로 올라가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다짐이나 시작을 응원할 수 있도록 주제를 잡아보았어요. 엄마와 함께 또는 할머니와 함께 정성껏 꽃을 심어보는 아이들.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집중하면서 설란을 심는 모습이 참 예쁜데요. 새 출발하는 봄, 화사하고 특별한 추억이 하나 더 만들어졌을 것 같네요. 너무 재밌고 또 코로나 때문에 좀 아이랑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좋은 추억인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네요. 흙도 직접 만져보고 또 꽃이 있는 식물을 심는 거가 애가 특별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공부도 되고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가드닝 카페라고 해서 이름난 식물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름난 빵도 있답니다. 겉바 속촉. 빵 맛집으로 소문난 이 카페에는 직접 만든 빵과 커피 맛도 일품이라는데요. 이렇게 볕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식물과 함께 맛있는 다과를 즐길 수도 있는 곳. 따뜻한 봄, 이보다 더한 힐링 장소가 있을까요? 예쁜 식물들만 볼 줄 알았는데 맛있는 음료랑 또 고소한 디저트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행복이 2배가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가드닝 카페에 오셔서 봄의 힐링을 마음껏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초록빛 식물이 주는 에너지만큼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건 없다고 하죠. 올봄 식물을 심고 가꾸며 행복함을 느끼고 싶다면 싱그러운 봄 기운 가득한 가드닝 카페에서 새로운 봄맞이 시작해보시죠. 문화도시가 뭐일 것 같으세요? 시인이나 뭐 책에 관한 그런 예술 같은 거? 다양한 즐길 거리를 즐길 수 있게 바뀐 거 아닐까요? 춘천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 그런데 춘천은 이미 다양한 축제와 공연이 가득한 문화도시 아니었나요? 법정 문화도시라는 게 대체 뭔지 차근차근 알아봅니다. 춘천의 관문 역할을 하는 남춘천역.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오가는 이곳엔 기찻길 아래의 작은 미술관, 문화공간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곳에선 춘천의 문화도시 선정을 기념하는 특별 교류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평상시 춘천에 소개되지 않았고 그동안 국공립미술관에 많이 초대돼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작가분들 8분을 모시고 전시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본인만의 색깔의 시도를 재료나 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이라 이 작품을 봄으로써 시민들이나 어떤 저희들 지역 작가분들도 같이 배우면서 어떤 신선한 충격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춘천 작가는 물론 외부 작가의 다채로운 현대미술 작품도 접할 수 있는 기회. 외부 작가들에게 역시 이번 전시는 춘천의 또 다른 면모를 만나는 특별한 자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춘천은 저한테 그냥 관광지였고 휴양지였다면 앞으로의 춘천은 이제 문화도시로서의 기대를 가지고 방문하게 될 것 같고요. 이 공간이 굉장히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 역과 이 문화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앞으로 이 공간에서 많은 예술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독창적인 기법이 돋보이는 각각의 작품들이 한데 어우러져 이끌어내는 소통. 이 전시회는 마치 문화도시의 이상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춘천의 문화 인프라는 옛날부터 기본적으로 있다고 봐요.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공간과 예술가의 어떤 마음이 함께 한다면 인프라는 더 넓어진다고 봐요. 예술 작품은 관객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완성된다고 하죠. 작가들은 이번 문화도시 지정을 계기로 문화예술계와 시민들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를 문화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주민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민들의 그 의식을 다르게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전시장을 이렇게 0m에다 이렇게 한 것도 이게 참 이런 게 이제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라고요. 그런 게 자주 갔다 보면 주민들의 생각도 조금 달라지겠죠. 문화에 대한 발상의 전환, 문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를 없애는 것. 그것이 바로 춘천이 추구하는 문화도시 사업의 방향인데요. 여기서 문화도시 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도시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춘천시는 이 공모 사업에서 지난 2020년엔 예비 문화도시로, 그리고 올해엔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정부의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 사업에 춘천시가 선정된 것입니다. 앞으로 5년간 무려 200여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 법정 문화도시의 혜택.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예산으로 어떤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느냐인데요. 춘천시가 세운 계획은 바로 전환 문화도시입니다. 축제를 많이 연다, 공연을 많이 유치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 스스로가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의 주체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 개개인이 시민들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거기서부터 전환을 일어나면서 도시의 변화를 가져오자, 도시의 전환을 가져오자, 이렇게 큰 방향성을 가지고 전환문화도시란 우리의 키워드를 정했고요. 그렇게 지난 1년간의 노력으로 전국 12개의 예비문화도시 중에서
최종 5개 법정 문화도시로 뽑히는데 성공. 정말 뿌듯하네요. 저희는 작년 2020년 코로나 시기였지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춘천이 이 문화도시를 실현할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선정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지난 2020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문화도시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해야 했던 춘천은 비대면이라는 단점을 오히려 각자의 일상을 문화로 연결하는 장점으로 승화했습니다. 일상 속 공간을 무대이자 객석으로 만든 방구석 예술가. 카페나 공방 등을 운영하는 주인장이 직접 커뮤니티 활동을 기획하는 도시가 살롱. 지역에 버려진 빈집을 활용한 인생 공방과 전환가게 프로젝트. 지난해 운영했던 이런 20여 가지 문화도시 사업은 올해부터 춘천시 곳곳에서 더욱 활성화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걸어서 10분, 자전거로 10분, 또 차 타고 10분, 이렇게 10분으로 상징되는 가까운 거리 안에 시민들이 문화적인 공간을 접속할 수 있고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만나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해볼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펼쳐지고 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환문화도시에 저희가 마지막 그리는 그림의 상들입니다. 나도 참여해보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가요 하시는 분들, 춘천문화재단에 신청하면 이렇게 직접 문화도시 해설가가 찾아가서 친절하게 설명해 준답니다. 일명 찾아가는 문화도시 해설사전. 사실 지금까지의 그런 문화예술 활동들은 사실 시민분들께서는 그것을 즐기는 역할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전환문화도시 활동을 하면 시민분들께서 그 문화예술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것들을 좀 생산해내시는 그런 주체자 역할로 서실 수 있을 기회가 많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전환문화도시 춘천의 핫플레이스가 될 장소. 낡은 빈집을 리모델링한 이곳은 춘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대여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모두의 살롱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작년에 문화도시 예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시민들의 그 소규모 그런 커뮤니티에 대한 수요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수요에 발맞춰서 이제 재단 주변에 있는 이런 빈집들을 활용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을 하게 되었고요. 이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시민 여러분들의 소규모 커뮤니티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지역 곳곳으로 좀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그 시작점이 되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문화를 창출하고 일상의 전환점을 찾아가는 도시. 춘천은 모두가 문화 생산자인 도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총체적 양식을 문화라고 봤을 때 단순히 공연과 전시를 떠나서 그 안에 문화예술도 있지만 우리 이웃들 사람들이 모여내서 만들어내는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사실은 문화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모임, 문화적 가치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많은 시민들의 소모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문화도시 사업의 되게 큰 줄기예요. 문화도시, 지금도 어려우신가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우선 당신의 관심사와 이야기를 꺼내주세요. 당신이 주인공이 될 때 이곳은 문화도시가 되는 거니까요. 코로나 시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여행이 대세인데요. 2000년 역사 문화도시 나주의 새로운 모습을 알리기 위해 나주 시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유명한 핫플레이스부터 다양한 먹거리까지 서포터즈가 소개하는 나주의 매력 함께 만나볼까요? 볕 좋은 날 카메라를 들고 외출 준비를 하는 첫 번째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는 나주시 2021 SNS 서포터즈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혜진 씨가 활동하고 있는 나주 SNS 서포터즈는 매년 20여 명의 시민 기자단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선정된 후 약 1년 동안 나주의 소통을 책임집니다. SNS 서포터즈는 20대부터 60대까지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 나주시 지역의 먹거리, 관광지, 숨겨진 명소, 그리고 지역 소식 등을 발빠르게 온라인 SNS 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는 온라인 홍보 단원입니다. 블로그와 같은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활발하게 지역의 소식을 전한 선배들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인터넷 소통 부문에서 각종 상을 휩쓸었는데요. 2021년 서포터즈의 활동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오늘은 나주의 유명한 먹거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혜진 씨가 도착한 곳은 금성관 일대입니다. 모든 음식에 유래가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나주 곰탕에는 특별히 역사적으로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려고 여기 왔습니다. 혜진 씨가 선택한 나주의 먹거리는 바로 곰탕인데요. 나주 곰탕에는 일제강점기 군수품으로 육류 통조림 제작 후 남은 부위를 고안해 굶주린 조선인들의 배를 채우던 아픈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곰탕의 역사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고 왔지만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더 일제감정기 때 그런 아픔이 있는 음식이라는 거를 더 알게 됐고 이제 직접 한번 곰탕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알고 먹는 곰탕은 그 전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국물부터 남다른 나주곰탕. 사진으로 먼저 담아봅니다. 곰탕의 유래를 생각하며 한 입 먹어보는데요. 평소에도 곰탕을 즐겨 먹었는데요. 이렇게 곰탕 한 그릇에도 유래가 담겨 있다는 걸 알고 먹으니까 맛도 더 다르게 느껴지고 보고 느낀 점들에 대해 꼼꼼히 기록하는 혜진 씨. 혜진 씨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주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나주에는 곰탕 말고도 역사와 관련된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구진포 장어라든지 영상포 홍어라든지 그런 역사와 관련된 음식들을 더 취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만날 서포터즈는 광주에서 온 동찬 씨. 안녕하세요. 여기는 나주 전남 산림자원연구소라는 곳이고요. 오늘 봄을 맞이해서 꽃들이 좀 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촬영을 와봤습니다. 광주에서는 보기 힘든 자연을 가진 나주. 동찬 씨는 그 매력에 푹 빠졌다는데요. SNS 서포터즈로서 소개하는 산림자원연구소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해가 어디서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제 사진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산림자원연구소 같은 경우는 오전 시간 빛이 좋은 편이어서 오전 시간에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오전에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원래 여행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나주에 괜찮은 여행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여행지들을 소개하고자 SNS 서포터즈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직업으로도 생각하고 있다는 동찬 씨. 이곳 산림자원연구소는 잘 알려진 포토존뿐만이 아니라 대나무 숲길 그리고 잣나무 숲길 등 걷기 좋은 산책로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산책길 등을 이제 부각해서 쓸 계획입니다. 동찬 씨는 나주의 여행지를 모아 상품으로도 개발하고 싶다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나주 SNS 서포터즈입니다. 나주 곳곳에 숨은 여행지들을 많이 찾아 소개시켜드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나주의 매력을 알게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서포터즈를 만나기 위해 이동한 곳은 금성산. 두 아이의 엄마 지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 나주 SNS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는 유지희라고 합니다. 여기는 나주 금성산에 위치한 생태의 숲이고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가족과 나들이하기에 최적의 장소라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 나주로 이사 온 지희 씨는 새로운 나의 도시 나주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위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태숲 이제 글을 쓸 건데 여기서 혹시 여기에 대한 정보 좀 얻을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이 다양해요. 저희가 뭐 직접 애벌레 그 체험도 하고 저희가 나한테도 그러고 잠자리도 사고보고 만들기도 하면서 하는데 그 인위적인 거 말고 있는 그대로. 직접 담당자를 만나 궁금증을 풀기도 합니다. 지희 씨에게는 장소를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데요. 아이랑 한 번 와서 4-5시간을 머물 수 있는 곳이 가장 중요해요. 4-5시간을 머물려면 화장실이 일단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이가 보채지 않으려면 재미있게 놀이터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이 저한테 가장 중요해요. SNS 서포터즈로서 시민으로서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봅니다. 신나게 뛰놀고 난 뒤의 산림욕은 힐링 그 자체. 아이도 정말 즐거워 보이죠? 서포터즈를 하면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관광지 검색해서 많이 알려줘야 되니까 관광지도 검색도 많이 하게 되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화목해진 것 같아요. 사진도 찍고 힐링도 하고 현장 취재를 마쳤다면 이제는 SNS에 올릴 차례. 취재한 날 바로 기사를 써야 그날의 생생함이 잘 녹아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했던 것보다 현장이 훨씬 더 좋아가지고 만족스러운 견학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촬영하고 싶은데요. 제가 다음으로 촬영할 장소는 늘어지 전망대예요. 한반도 모양을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전망대 위에 올라가서 그것도 보고 싶고 그리고 이게 꽃도 피면 이제 그 산책로가 되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업데이트 완료! 나주는 2000년에 역사를 지닌 문화도시인데요. 그래서 역사에 관한 문화재들도 많고 즐길거리, 먹거리,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다양한 볼거리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살아보니까 육아하기, 아이들 키우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인 거예요. 여유롭고 교육하는 것도 뒤처지지 않고 그래서 아주 곳곳에 있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찾아서 알릴 생각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더욱 빛나는 나주의 매력, 그 진가를 전하게 될 SNS 서포터즈. 시민들의 눈으로 담은 생생한 나주의 이야기 기대할게요.